아이들의 사실 처음에 비행을 보고는 금방 잊어버리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모르게 편견을 갖게 될까 봐. 항상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저 아이의 상황이었으면 난 어떻게 자랐을까.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 부모님이 없거나 저렇게 폭력적인 가정 속에 있었으면 어떻게 자랐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봐요. 1차 보호망인 가정이 해체되고 학교에서도 적응하지 못한 방치된 아이들이 주로 소년원에 온다는 얘기다. (10대) 청소년기를 소년원에서 보낸 청년들을 만났다. (16) 살에서 나와서 17살 될 때까지는 열심히 일했어요. 1년 동안은. 근데 집이 없거든. 뭐 공원에서 비닐 감싸고 막 다리에 안 울게. 배는 채워야 되니까. 음식물 쓰레기통 뒤져서 막 괜찮은 거 막 골라다가 막 먹고 이렇게 1년을 버텼죠. 비행의 시작은 폭력이었다. 어렸을 때 맞고만 살아가지고 맞고 때리고 이러다 보니까 내 집만 들러지고 내가 배우는 게 사람을 때리는 거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제 뭐 눈만 마주쳐도 아, 저 사람이 날 무시하는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이 싸우고 다녔었어요. 외롭고 막 그래도 묵묵지는 아니어도 그냥 버텼어요. 그냥 버티다가 이제 막 이렇게 17, 18 될 때부터 막 사고를 치기 시작했죠. 근데 다른 애들은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나가요. 근데 나는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겨우 소년원 갔죠. 보면서 살면서 부잣집 애들은 본 적이 없는. 소년 때. 네. 부잣집 애들은 들어오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절도였어요. 핸드폰 그냥 주워서 갖고 있었는데 그게 절도로 돼버려가지고 저는 소년원으로 가게 됐어요. 망했다라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부모는 있었지만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 7년 만에 연락, 얼굴도 기억이 안 나서 잘 모르겠어요. 아빠가 집을 안 나갔더라면 이렇게까지 방황하진 않았을 텐데 라는 원망도 많이 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소년원은 모두 10곳. 하루 평균 1000명 안팎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생활한다. 이 아이들은 누구인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을까? 이들이 더 큰 범죄에 빠지지 않고 평범한 어른으로 성장하려면 무슨 대책이 필요할까? KBS 시사기획 창은 소년원생 전수조사를 해보기로 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문지를 작성하고 법무부를 통해 전국의 소년원으로 보냈다. KBS 설문조사에 응답한 아이들은 총 885명, 응답률 91%.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이들의 답변을 꼼꼼히 분석했다. 1차 보호망의 부재는 뚜렷이 나타났다. 소년원에 오기 전 10명 중 6명은 보호자의 변화, 가정 해체를 경험했다. 부모의 이혼, 사망, 투병, 시설에 맡겨진 경험이 있는 이들은 절반을 넘었다. 부모가 나를 때렸다. 부모가 자주 싸웠다.
부모에게 언어폭력 막말을 듣고 자랐다. 부모가 서로 때리며 싸웠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가족 해체가 됐다고 해서 다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죽음, 사망, 그다음에 부모의 학대, 부모의 폭력, 이런 정말 갖가지 부정적인 영향들이 굉장히 아이들한테 많이 발견이 됐어요. 제대로 극복이 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일탈과 비행으로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2차 안전망인 학교도 이들을 제대로 끌어안지 못했다. 절반 이상의 학생들은 소년원에 올 때 이미 학업을 중단한 상태였고, 그 시기는 고등학교 1학년 때가 가장 많았다. 비행은 반복됐다. 10명 중 9명은 성인의 구치소에 해당하는 소년분류심사원 경험이 있고 47%는 이미 소년원을 한 번이라도 다녀갔던 아이들이었다. 그러나 누구보다 비행의 고리를 끊어내고 싶어하는 건 아이들 자신이었다. 학교로 돌아가 학업을 마치고 싶다. 대학에 진학하고 싶다. 취업하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소년원에서 배우고 나가면 아이들은 학교로, 사회로 돌아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광주 시내에서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 이 외진 곳에 소년원이 있다. 직업 훈련을 받는 학생들이 생활하는 곳이다. 광주 소년원은 학적이 없는 아이들이 이제 범죄를 저질렀을 때 9호, 10호 처분을 받고 와서 주로 직업훈련, 이론 및 실기를 해서 밖에 나가서 취업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는 기관입니다. 소년원이 학교라지만 모든 소년원이 실제 학교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중고등학교 정규 교육을 할 수 있는 소년원은 4곳뿐이다. 나머지 소년원은 직업 훈련만 이루어지고 학교 졸업을 원하면 검정고시를 봐야 한다. 학교 수업을 하는 소년원도 아이들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무부에서 채용한 교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예산이 빠듯하다. 학생들이 단어를 잘 이해를 못해요. 저도 이제 사회 수업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뭐 예를 들어 뭐 협력이라는 말이든지 뭐 이타적이다 이런 말을 이제 수업을 할 때 이타가 뭔가요? 라는 이제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현재 소년원 선생님들이 이제 교과마다 한 분씩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장 이제 학력이 낮은 수준부터 수업을 하고 있어요. 교육부는 요청이 오면 협업만 할 뿐 소년원 교육을 직접 담당하지 않는다. 일반 학교에는 한 명도 있을까 말까 한 학생들이 여기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학교에서 지도하기 힘들었던, 교육하기 힘들었던 아이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수가 좀 부족하다는 점. 교육부에서 저희 소년원에 좀 더 부족한 과목들이나 좀 더 많은 지원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야지 아이들의 수업이 좀 더 양질의 수업이 될 테니까요. 학교 수업을 하는 소년원마저 이런 상황이라
기초학력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진다. 이 아이들이 학교로, 사회로 돌아가 적응하지 못하면 비행과 더 큰 범죄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악순환이다. 살고 나와서 뭐 사고 친 것도 있지만 열심히 일을 하려고도 했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 안 돼. 막 잘리고. 밖에서 사는 것보다 교도소에서 사는 게 더 편할 정도였었어요.